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제목 표시 줄이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파일서부터 보기까지가 메뉴 표시줄, 각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리본 메뉴인데요. 파일 메뉴만은 리본 메뉴가 안 나오고 지금 요렇게 나와요. 파일을 눌렀을 경우에는 요 왼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이 리본 메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이 리본 메뉴 표시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래요. 한번 눌러보세요.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탭 표시 하게 되면은 메뉴만 나오고요. 다시 화살표 누르셔서 탭 및 명령 표시 딱 누르시면 제대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리본 메뉴들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보이시면 펼쳐져서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예,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바로 요 메뉴예요. 또 접혀졌죠? 그러면 또 요 리본 표시 메뉴를 이용해서 탭 및 명령 표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리본 표시가 나타나서 작업하시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뭐 최소화, 최대화, 끝날 때 완전 파워포인트 종료할 때는 X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슬라이드 보기 버튼인데요. 이 슬라이드 보기 버튼은 메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요 보기 한번 눌러 보실까요? 보기. 예, 이제 이 슬라이드를 미리 볼 수 있는 거고요. 보기에 개요 보기를 눌러 주시면 전체적인 개요들만 그 그래픽이나 이런 도형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전체적인 글들만 나타나는데 지금 아무것도 글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보기에서 기본. 슬라이드 개요 부분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슬라이드라고 해요. 슬라이드. 그래서 얘는 발표용, 주로 발표용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서라고 하지 않고요. 슬라이드라고 그래요. 슬라이드. 그래서 이것을 슬라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슬라이드 노트라고 해서요. 발표자가 입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청중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이 슬라이드만 보여주고요. 예, 그래서 발표자는 여기에다가 발표할 것들을 표시해 주게 돼요. 그러면 인쇄할 때 발표자 노트를 인쇄해라 그러면 여기 적었던 내용들을 인쇄해서 그걸 참고하셔서 발표할 때 이용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예, 노트 부분이고요.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시면 요 간단한 메모들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작업하시는 경우에 간단하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나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화면 보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본 보기고요. 두 번째가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한번 눌러줘 보세요. 오른쪽 아래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모양으로 나오죠. 조그만하게 네모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눌러보세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읽기용 보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보통 검토할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또 실제로 발표할 때는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지 않고 작업한 슬라이드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슬라이드만 보여줘라. 그래서 요 현재 슬라이드 쇼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만 지금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슬라이드를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가 커지고요.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슬라이드가 작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미루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딱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요게 슬라이드에 딱 맞게 조절하는 현재 창 크기에 맞춤 딱 눌러줘 보세요. 창 맞게 슬라이드 크기가 반영이 돼요. 요게 기본 메뉴예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이런 메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러한 기본적인 메뉴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교재 14쪽으로 들어가셔서요. 14쪽. 슬라이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요, 발표용이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발표할 때는 제목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그 틀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왔을 때 여기다가 클릭 하셔서 EM 발효액 이용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목 밖에 글씨가 미리 커져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시기가 아주 편하죠. EM 발효액 이용. 그 다음에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올 때 뭐 발표자 누구누구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팀 이름을 입력하셔도 되고 부서를 입력하셔도 되는데 여기다가는 생활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렇게. 생활 환경을 보호합시다. 그러면 벌써 첫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네. 요 발효액을 이용하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얘네들은 다 이렇게 개체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경계선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경계선을 클릭하셔서 상자를 올리셔도 되고요. 상자를 올리셔도 되고 네. 상자를 올리셔도 되고 얘가 지금 이 상자의 아래쪽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홈이라는 메뉴에서 이 텍스트 맞춤 홈에서 단락의 텍스트 맞춤을 중간에다가 놔보세요. 중간에만 놔도 상자를 움직이지 않아도 가운데로 해서 떨어져 있죠. 그쵸? 위쪽 하시게 되면은 상자의 위쪽, 중간, 아래. 기본이 아래쪽으로 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중간으로. 얘는 또 부제목은 또 위에 붙어 있네요. 그죠? 뭐 이렇게 살짝만 위에다 올려놓으셔서 하셔도 기본적으로 슬라이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제목이 완성이 됐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드실 때는 어디를 눌러주시냐면 홈에서 새 슬라이드를 누르실 텐데요. 이 새 슬라이드는 이 부분을 누를 때와 이 삼각형 부분을 누를 때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삼각형 부분을 눌러줘 보세요. 새 슬라이드 밑에 있는 아래쪽 삼각형을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펼쳐져요. 펼쳐지면서 제목 다음에 어떤 스타일의 슬라이드를 가져올 거냐. 얘는 슬라이드가 형식별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골라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 및 내용 눌러보세요. 제목 및 내용.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얘는 첫 번째랑은 다르게 제목을 쓸 수 있고 밑에 내용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럼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시고 어디에 활용할까요? 라고 이렇게 내용을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활용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길게 쓰는 부분이 아니라 요점 정리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주방에서 세제, 제용, 엔터, 빨래, 헹굴 때, 사용, 화장실, 냄새, 제거 및 청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선생님, 네, 그, 그 새 슬라이드 했는데, 거기서 저희 제목 및 내용 하잖아요. 네, 근데 제목은 이제 44포인트로 맞춰져 있는데, 저는 네. 2010이어서 그런지 그 내용이 32포인트로 잡고 되거든요. 그렇죠. 상관, 제목은 다른 네, 거보다 커야 되니까 44%로 맞춰져 있고요. 네, 제목은, 내용은 저는 28로 맞춰져 있는데, 네. 이거는 32로 맞춰져 있어요. 네, 항상 다른 거 슬라이드 할 때마다 네. 처음 것도 이제 EM 발표액 이용은 44고 밑에는 32로 돼 있더라고요. 네, 조금 작게 되어져 있는 건 맞아요. 아, 네. 새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네. 네네네. 아, 기본값이. 네. 기본값이 2012랑 2016 다른가 봐요. 네, 그쵸? 그런가 봐요. 네네. 32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음. 선생님, 음, 그리고 새 슬라이드요. 네. 세모 말고 그냥 누르면은 전에 슬라이드 형태로 열리는 거죠? 계속. 그냥 누르시면 두 번째는 제목 및 내용으로 나오고요. 첫 네. 번째에서도, 예,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예, 제목 및 내용으로, 아, 전 네네. 슬라이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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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제목 및 내용으로 하려면 요걸로 눌러주시고, 다른 걸로 하실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예. 선생님, 네. 저는요, 이 제목 추가하려면 클릭하라고 그랬는데, 클릭이 안 돼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제목이요? 네. 그리고 그 메뉴 줄 밑에 그 쭉 그런 게 복사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네. 활성화가 안 되고 회색으로 다 이렇게 블럭이 돼 아, 있어요. 편집 어떻게 사용 뭐 이렇게 나오면 편집 사용을 누르셔야 되는데. 편집 사용도 없고 제가 여태 찾다 못 찾아갖고 결국은 아, 여쭤보는데 이게 파워포인트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죠?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버전이 뭐예요? 이거 버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품 인증
예, 인증이 안 돼서 그러실 수 있어요. 제품 인증이 안 돼서. 제품 인증 실패로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쓸 수 없게 여기가 다 비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제품 인증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아. 로그인 하셔서 쓰시거나 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셨죠? 그죠? 내용 입력하셨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가로로 된 슬라이드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내가 세로로 썼어야 하는데 가로로 썼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또 세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세로의 용지로 좀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홈에서 여러분들 요 홈에 가시면은 이 새 슬라이드는요. 그 현재 있는 위치 아래에다가 추가하는 거고요. 기존 거를 다른 스타일의 레이아웃으로 바꿀 때 쓰는 것은 새 슬라이드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 옆에 삼각형을 한번 눌러보세요. 역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새 슬라이드 눌렀을 때와 똑같은 것이 나오죠. 그죠? 네, 거기에서 세로 제목 및 텍스트 한번 눌러줘 보세요. 세로 제목 및 텍스트. 홈에서 레이아웃에서 세로 제목 및 텍스트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존 것이 세로형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얘는 새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것도 다시 레이아웃에서 제목 및 내용으로 다시 바꿔볼까요? 네, 가로로 제목 및 내용.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점선인 경우에는 현재 커서 있는 위치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간격을 좀 조절하려고 할 때는 경계선을 클릭하셔서 실선으로 만드시던가 아니면 커서를 안쪽에다 넣으신 상태에서 ESC 키를 한번 누르면 바깥쪽으로 커서가 넘어가요. 경계선을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실선으로 만들어 보세요. 실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줄간격을 이게 줄간격이에요. 홈에서 이 홈에서 이 줄간격을 1.5로 그러면은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덜 답답하게 보이시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슬라이드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요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슬라이드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세요. 디자인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래서 내가 발표할 제목, 발표할 내용 이렇게 입력하시고 디자인에서 요 테마에 보시면은 테마 부분에 이렇게 펼쳐져 보세요. 얘는 그래픽 쪽으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뭐가 날까요? 우리는 비누로 해볼까요? 비누? 비누 있어요? 비누 있어요?
비누 눌러보시고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디자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살짝 밑으로 이렇게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세요. 경계선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셔서 그러면은요 그냥 글씨만 입력했을 뿐인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요 글자 작업하기 간단한 뭐 안내문이나 홍보문 이런 거 만들 때도 좋고요 발표문 만들 때도 좋고 시각적으로 또 효과 있는 문서를 만드실 때도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발표를 해줘야겠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쇼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그러면은 네, 첫 제목. 이제 EM 발효액 이용 방법에 대해서 뭐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클릭. 그러면 어디에 할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런 데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예, 뭐 발표 자료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림도 집어넣고 차트도 집어넣고 표도 집어넣고 영상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더 잘 꾸미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ESC 키 눌러주세요. ESC 키. 이거 다 만드신 거는 파일에 저장, 찾아보기. 그러면 보통 문서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바탕화면에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죠. 바탕화면에 새 폴더. 파워포인트 기초라는 폴더를 만들어서요. 기초. 바탕화면에 새 폴더 파워포인트 기초 엔터 2번. 그래서 EM 발효액 이용으로 저장. 얘는 제목이 파일 이름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한 내용들은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기초에다가 다 넣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삭제하시든지 따로 보관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기초, EM 발효액 저장. 그러면 저장됐다라는 뜻으로 위에 보시면은 EM 발효액 이용이라고 제목 표시줄이 이렇게 나오면 저장이 잘 되신 거예요. 6위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재 20쪽으로 들어가셔서요. 20쪽으로 들어가셔서 또 새로운 문서를 또 만들겠다. 새로운 자료를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는 파일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 그러면 여기에서 서식을 뭐 여기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0쪽에 있는 것처럼 재래시장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딱 보니까 금방 만들겠죠? 그죠? 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셔서 방방곡곡 재래시장 제목 쓰시면 되고요. 예.
방방곡곡 재래시장. 자, 그 다음에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그러는데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없는데 그냥 나와 있는 경우니까 요거는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딜리트 키를 이렇게. 부제목은 이 슬라이드에는 부제목이 없으니까 그냥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만 집어 넣으셨죠? 되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홈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새 슬라이드 밑에 있는 이 목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누르셔도요. 바로 그냥 제목 및 내용이 나오긴 해요. 왜냐면 제목 다음에는 제목 및 내용이 나오는 슬라이드가 맞으니까 나오는데요. 이 삼각형 누르셔서 이제 제목 및 내용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는 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셔서 전국 전통시장 안내 밑에다가 서귀포 매일 모래시장 광주 양동시장 여수 교동시장 입력해보세요. 다 쓰셨어요? 다 쓰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크기를 조절을 안 했는데요. 슬라이드 크기가 지금 가로가 더 길거든요. 세로는 짧고. 그래서 이거를 4:3 비율로 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디자인이라는 메뉴로 한번 가보세요. 디자인. 디자인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자인.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 있어요? 네, 그거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면 표준 4:3 크기가 있고요.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해서 16:9 비율이 있죠. 그건 발표용 자료니까 발표할 그 스크린이 16:9 비율인지 4:3 비율인지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뭐 발표용 자료가 아니라도 나는 A4 사이즈에다가 홍보용 자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얼마든지 네, 요거를 뭐 A4 용지라든가 뭐 A3 용지 뭐 요런 걸로 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꼭 발표용 자료만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주로 그렇게 쓰기는 하지만 그럼 슬라이드 크기에서 표준 4:3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요 뭐라고 나오냐면 최대화 시킬까요? 맞춤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슬라이드 크기는 4:3으로 변경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객체는 원래 사이즈 그대로 객체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개체가 슬라이드하고 맞지가 않을 수 있어요. 비율을 4대3으로 고치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게 최대화고요. 맞춤 확인은 비율이 바뀌니까 그 안에 있는 개체들도 크기에 맞춰서 수정해라. 이렇게 바꾸어지는, 예, 개체의 크기도 바뀌어지는 게 맞춤 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맞춤 확인을 눌러주시면 낫겠죠. 그쵸? 맞춤 확인. 그러면 4대3 크기에 맞춰서 이 글자 크기들도 다 수정이 돼요. 예, 가로가 4, 세로가 3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들도 바뀌어지죠. 그래서 크기가 변경이 될 때는 최대화 할 거냐, 맞춤 확인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적당한 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요거 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좀 저장해 놓으실게요.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 요거 누르셔도 돼요. 빠른 실행 모음의 저장. 딱 누르셔서 우리 오늘 파워포인트 기초 있었죠? 폴더가. 그죠? 파워포인트 기초 폴더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뭐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기초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방방곡곡 재래시장으로 저장. 그러면 지금 여기 저장이 됐다라는 거 확인될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슬라이드만 만드시고요. X 버튼 눌러서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또 X 버튼 눌러서 종료.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신 다음에 다시 불러서 이어서 작업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실게요. 디자인에서 파워포인트 2010 가지고 계신 분은 디자인에서 페이지 설정에 요 슬라이드 크기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메시지로 리본 메뉴가 자꾸 없어져요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처음에 요 리본 메뉴 표시에서 탭 및 명령 표시가 이렇게 항상 켜져 있어야지 얘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추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닫으신 다음에 우리 다시 열어보실 때는 그 파워포인트 2016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파일의 열기 눌러주시면 우리 요 오늘 방방곡곡 재래시장 했던 거, EM 발효액 이용했던 거 지금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방방곡곡 재래시장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찾아보기에서 파일 열기에서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기초에서 방방곡곡 재래시장 이렇게 열으셔도 돼요. 이렇게 열어보세요. 아까 하셨던 거. 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다 만드셨죠? 오늘 첫날이 수업 나가는 첫날이라서 아직 호흡이 잘 안 맞아가지고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4대3으로 변경을 했고요.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 클릭하시고 두 번째 슬라이드. 그 다음에 또 전통시장 주요 프로그램을 입력하셔야겠죠? 그쵸? 이때는 요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여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홈에 요 새 슬라이드라는 요 윗부분에 이 그림을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림. 아까는 삼각형을 누르셨죠? 아래쪽. 그림을 눌러주시면 얘가 물어보지도 않고요.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현재 슬라이드 똑같은 거 가져오죠. 여기에다가 클릭. 전통시장 주요 프로그램 시장 콘서트 사진 공모
페스티벌 제목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미니멀라이즈 찾기 내용 요약 저자는 자신의 경험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다 쓰셨으면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프로그래밍. 네. 오늘 첫날이라서 그렇죠. 그냥 이미 구조가 다 되어져 있어서요. 그냥 거기다가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제목은 뭐고 어떤 내용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싶은지 그 내용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신용섭 씨 다 쓰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또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드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여기 누르는 것도 귀찮다. 나는 아직 만들 슬라이드가 많다. 그러실 때는 여기에서 그냥 엔터만 누르셔도 돼요. 3번 슬라이드에서 그냥 엔터 딱 누르시면 위에 거하고 똑같은 슬라이드가 또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빨리 많이 만드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슬라이드에다가는 한국 전통시장 안내. 안내. 한국 전통시장 안내. 이렇게 쓰실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 슬라이드를 없애고 싶다, 잘못 눌렀다 그러셨을 때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이 4번 슬라이드를 없앨 거거든요. 오른쪽 눌러주시면 슬라이드 삭제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삭제 딱 눌러주시면 4번 슬라이드가 없어져요. 없어지죠? 네. 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가 이 전통시장 주요 프로그램을 2번 슬라이드로 옮겨야 되는데 얘가 먼저 나온 거예요. 제목 다음에는 전통시장 주요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시장 안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실 때는 이 3번 슬라이드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고 쭉 올리시면은 교체가 돼요. 사이에다 이렇게. 간단하시죠? 그죠? 네. 그러다가 위쪽에다가 올리시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네. 그래서 재래시장, 주요 프로그램, 전통시장 안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요 프로그램 안내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걸로 똑같이. 그럴 때는 오른쪽, 2번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뭐 복사하고 붙여넣기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슬라이드 복제 한번 눌러줘 보세요. 슬라이드 복제를 딱 눌러주시면 똑같은 것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복제하셔서 내용만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3번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슬라이드 삭제.
자, 그 다음에 복제 말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3번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슬라이드 복사 있나 보세요. 오른쪽 복사 복사했을 때는요.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1번과 2번 슬라이드 사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사이를 클릭하시면 여기 빈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요. 첫 번째 붙여넣기 눌러보세요. 대상 테마 사용이라는 이 붙여넣기 눌러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안내가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붙여넣기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숨기기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두 군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려고 했을 때 한 군데는 1시간짜리만 1시간 동안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한 군데는 30분 동안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1시간짜리 발표 자료에서 30분으로 줄여야 되죠,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놓고 필요 없는 거 숨기고 나서 숨기지 않은 것들만 이렇게 발표하셔도 되거든요. 뭐 다시 구성을 만들어도 되지만 딱 줄이면 돼요. 30분으로. 자, 그러면 2번을 숨기는 거예요. 요거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 거기에 슬라이드 숨기기를 딱 눌러주시면 2번에 짝대기가 딱 더 있죠. 그러면서 슬라이드 쇼 눌렀을 때 처음부터 그럼 방방곡곡 재래시장 나오죠? 클릭. 그러면 전통시장 주요 프로그램 나오고요. 클릭, 전통시장 안내, 클릭 하고 끝나죠. 4개의 슬라이드인데 3개만 하고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지만 다음번엔 또 쓸 거예요. 근데 삭제하지 않고 그냥 숨기기 하셔도 돼요. 숨긴 거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킬 때는 숨겨놓은 거에다가 오른쪽 슬라이드 숨기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풀려요. 예. 그리고 지금 똑같은 거니까요. 딜리트 키를 한번 딱 눌러볼까요? 뭐 슬라이드 삭제 이렇게 안 와도 딜리트 키만 딱 누르셔도 이렇게 3개의 슬라이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디자인만 넣어주시면 돼요. 디자인. 전통시장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뭐가 잘 어울릴까요? 전통시장에. 우리는 요거. 디자인이 좀 버전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죠?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어린이 테마로 넣어볼게요. 어린이 테마. 2016에서는 요 어린이 테마. 어린이 테마 위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테마로요. 또 이렇게 똑같은 게 없으면은 아무 디자인이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디자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실망하실 필요가 없이 디자인을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사장에 나올 거예요. 서식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죠? 오늘 파워포인트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죠? 처음 만들었는데 엄청 잘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발표한다 그러면 뭐예요?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하면 뭐 방방곡곡
재래시장에 대한 제목 나오겠죠? 클릭하시면 시장 콘서트. 이때 여기 좀 보니까 여기가 너무 어떻게 해요? 썰렁하죠? 오른쪽이. 요럴 때 이제 관계된 거 그림을 조금 넣어주면 덜 그렇겠죠? 클릭. 예, 여기도 시장에 관한 거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 두 번째가 너무 썰렁하니까요. 예, 두 번째 거. 예, 여기에다가 콘서트, 페스티벌, 보물찾기 뭐 있으니까 콘서트에 관한 것 한번 넣어볼까요? 시장도 좋고요. 그러면 삽입. 삽입.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관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준비를 하시던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저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온라인 그림 짱 눌러주시면 빙 이미지 검색에서 검색해서 바로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콘서트 있다고 했으니까 콘서트라고 써볼까요?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라고 쓰시고요. 여기 유형을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으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투명으로 넣어볼까요? 투명? 아니요, 투명. 투명한 걸로. 네, 투명한 걸로. 그러면 콘서트에 관한 것이 별로 없네요. 일러스트레이션. 예. 그러면 뭐 페스티벌이니까 기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뭐 페스티벌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걸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림 그리는 것도 넣고요. 기타도 넣고요. 이렇게 웃긴 것도 넣고 한 3개만 삽입.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겠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셨어요? 신영선님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네. 예.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하얀색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좀 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얘를 누르시고 서식에서 요 색 밑에 삼각형 투명한 색 설정을 누르셔서 하얀색을 콕 찍어주시면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배경이 가리지 않게 되겠죠? 네,
이렇게 넣으면 좀 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넣을게요. 네. 그림 삽입하는 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네,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아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넣네. 또 하나만 넣을걸. 네, 네. 어려워. 삽입에서요. 삽입에서 온라인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게 없어요. 아, 삽입에서 온라인 그림이 없어요? 삽입에서 그러면 삽입에 클립아트. 네, 클립아트 있어요? 네, 네, 클립아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뭐, 콘서트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도 좋고, 뭐, 예. 삽입의 클립아트가 온라인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예.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콘서트 해서 하나만, 뭐, 여러 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콘서트 사진이 있으면은 좀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유형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깔때기 모양을 눌러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그럴 때 이제 뭐 유형 고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렇게 누르시면 그림들 뭐 아무 그림이나 하나 넣으셔도 돼요. 예. 콘서트에 관한 거 좀 밝은 의미로 요거하고 요거 하나만 두 개만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돼요. 크기 조절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그림은 다음번에 또 나올 테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또 너무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못하셨더라도 예,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조금 수정됐으니까요. 여기에서 요 저장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우리가 그 방방곡곡으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냥 저장만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쵸? 그래도 방방곡곡 재래시장으로 덮어써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마음에 안 놓으신다 그러면은요. 놓이실 때까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도 좀 성격이 이상한지 한 번 누르면 괜히 또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두세 번 누르게 되는데요. 저 같은 분은 마음에 놓이실 때까지 이렇게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교재 30쪽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30쪽. 이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발표 자료 만드는 것도 좋고요. 홍보 자료 만드는 것도 좋고요. 이미지 파일 만들 때도 편리하고요. 또 동영상 만들 때도 파워포인트하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하고 같이 쓰기도 해요. 되게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사용은 어렵지도 않고 화려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자체가 그쵸? 이미지 자체가 조금만 신경 써도 자, 30쪽에서 이번에는 파일에 새로 만들기 눌러보실게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 아니고요. 서식 파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식 파일이 있어요. 그것을 불러다가 사용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이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틀라스라는 서식 파일이 있으면 눌러주시고요. 또 버전이 낮아서 이거랑 좀 다르다 그러면은요. 여기 검색에다가 아틀라스라고 써서 있나 보시고 다운로드. 없으시면 그냥 아무거나 일단 넣어주셔도 돼요. 요 아틀라스라는 거를 눌러보세요. 딱 눌러주시면 얘는 지금 요런 디자인인데요.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기 눌러주시면 만들기
그러면 그 디자인으로 왔어요. 맞죠? 그런데 네. 이 빨간색이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초록색이 더 좋은데, 아, 빨간색 말고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디자인에 가보세요. 여기 디자인. 디자인이라는데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파일홈 삽입 디자인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적용 부분에 빨간색 스타일,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을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디자인은 똑같은데요. 색깔은 초록색 계열인 걸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제목을 봄철 과일 엔터 3가지 이거 아니네요. 봄철 과일 3가지가 아니라 봄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네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제목을 입력하세요는 없네요. 부제목은 뭐 클릭하셔서 이렇게 없애버리죠. 뭐 깔끔하게 제목만 써보세요. 봄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따가 요거 하신 거 밴드에다가 올리실 거예요. 네. 네. 봄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쓰시고 쓰셨어요? 네. 예,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세요. 홈에 새 슬라이드 밑에 삼각형 제목 및 내용 여기에다가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봄철 과일 엔터 3가지 그럼 여기에다가는요. 비타민 가득 딸기 젊음의 비결 토마토 상큼의 오렌지 상큼의 오렌지 서식 파일을 이용하시면 글자, 글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어서 그냥 내용만 입력하고 살짝만 수정하면 되니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셨어요? 네. 네, 그런데 봄철 과일 3가지 썼더니 저는 여기가 너무 답답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경계선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거든요. 요거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하셔서 우리 아까 조절하셨던 이 홈에서 이 줄간격이에요. 요게 화살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 줄간격을 1.5로 좀 시원하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드래그가 귀찮다 그러시면은 경계선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경계선 클릭하셔서 글자 크기가 얼마예요? 18. 예, 18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울 거예요. 점점 크게 그 옆에. 클릭 했더니 그래도 28이나 32 정도 넣을까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진하게 저는 28에 요거 넣었어요. 글자에 그림자를 조금 넣어서 좀 강조를 시켰어요.
그리고 줄 간격은 2.0으로 좀 놓을게요. 줄 간격은 2.0.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막 세뇌를 시키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줄 간격은 2.0. 그다음에 얘를 조금만 더 이렇게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까지 만드셨는데 보니까요. 여기에다가 딱 뭐예요? 아, 딸기 그림하고 토마토, 오렌지 그림만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넣고 마무리 하실 텐데 얘는요. 온라인 그림을 넣어주실 때 약간 파워포인트하고 약간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운될 수가 있어요. 먹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그림을 삽입하실 때는 먼저 저장을 하고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안 그러면 네. 없어져 버려요. 프로그램이.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저장하실게요. 파일에 저장하기 누르셔도 되는데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이거 저장 있어요? 요거? 저장 있으면 요거 누르시고 못 찾으시겠으면 그냥 파일에 저장, 찾아보기, 파일에 저장, 찾아보기. 그다음에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기초에다가 넣고 있죠? 더블 클릭. 그래서 봄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파일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냥 저장. 일단 저장. 그러면 위에 이렇게 봄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되어져 있어요? 네.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딸기랑 토마토, 오렌지만 넣어볼게요. 삽입. 그다음에 클립아트가 있는 분들은 클립아트, 없으면은 온라인 그림 누르시면 되고, 아유, 난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인터넷에서 그림 찾아서 저장한 다음에 그림으로 삽입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우리는 온라인 그림으로 그래서 딸기도 이 유형을 투명한 걸로 골라주시면 유형을 투명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뒷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맛있게 생긴 딸기를 넣어줘 보세요. 딸기 딱 넣어주시고 삽입. 너무 크죠? 쭉 줄이신 다음에 요게 회전이에요. 줄이는 건 요 조절점에서 요게 회전. 여기 잡고 운전대 돌리듯이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딸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 삽입. 온라인 그림. 토마토. 이번엔 토마토. 토마토도 뒷배경이 이렇게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요. 유형을 투명한 걸로. 그래서 또 토마토. 삽입. 토마토도 해서 넣어보시고요.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괜찮으시죠? 하실만 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삽입에 온라인 그림에서 오렌지. 오렌지도 요것도 투명한 걸로 넣어주시면 더 좋으세요. 투명한 걸로. 네. 오렌지. 삽입.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다 되셨을까요? 다 되셨을까요? 아직이요. 네, 다 되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꾸민 요 장면은요, 요리 같은 요리, 뭐 요즘에 뭐 유튜브에 요리 동영상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은 요리 동영상 찍을 때 그 앞에 재료, 요리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꾸며서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삽입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또 약간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럴 때 중간중간 장면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거에 안내문 같은 거 만드실 때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발표하랴 이러지만 각각의 곳곳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오렌지까지 다 넣으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 한 번 더 하실게요. 자, 그러면은 저장은 바로 파일에 저장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요거 바로 누르셔도 돼요. 이미 우리가 봄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저장해 뒀기 때문에 이것만 누르셔도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덮어 써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쫙 누르셨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2시간 동안 수업이 나갔는데 잘 따라가셨는지 안 따라가셨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걸로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밴드에다가 올리실 건데요. 파워포인트 파일로 올려주시면 파워포인트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 쉽게 얘를 그림으로 바꿔서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밴드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잘 따라 해보세요. 파일 누르셨어요? 네. 얼른 따라하세요. 7분 안에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찾아보기. 이거는 그냥 바탕화면에만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만 눌러주시고 누르셨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파일 형식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안 할 거예요. 요거를 파일 형식 프레젠테이션 누르셔서 그림으로 저장할 거거든요. JPG 파일 교환 형식 있어요? JPG 파일 교환 형식 찾으셨어요? 네. 네, 그거를 눌러주세요. 그림으로 저장할 거예요, 얘를. JPG 파일 교환 형식 저장. 그러면 그림으로 내보낼 거를 현재 것만 할까요? 모든 슬라이드 할까요? 모든 슬라이드. 2개 다 그림으로 저장할 거예요. 모든 슬라이드. 네. 그러면 폴더에 별개의 파일로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나오죠? 네. 네. 되셨어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도 하나 저장했고요. 그림으로도 했어요. X 버튼 눌러서 닫아보세요. 다 닫으세요. 다 닫아주시면 여기 바탕화면에 봄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나왔어요?
네. 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슬라이드 1, 2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뭐 아무 데서나 그림은 다 지원을 하니까 보시기가 편하죠. 이거를 이제 잘하셨나 밴드에 올려볼게요. 자, X 버튼 눌러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눌러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네이버로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눌러주시고 네이버로 가셔서 밴드 하면 여기 모임이 쉬워진다 밴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로그인 휴대폰 번호 로그인 눌러서 여기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확인. 인증번호 나오면 인증번호 눌러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로그인까지, 밴드 로그인까지 해보셨어요?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만드신 거 다 이렇게 밴드에 올려서 잘 따라 하셨는지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파워포인트 기초 클릭. 제가 오늘 날짜 3월 7일을 만들게요. 화요일. 예, 거기 다시 여기를 눌러주시면 파워포인트 기초 사진 눌러주시면 3월 7일 화요일 수업 동영상 나와요. 여기 댓글 쓰기 누르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앞에 더하기 사진 동영상 선택. 그러면 우리 바탕화면에 아까 그 봄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열기. 그리고 보내기 하시면 예, 여러분들 만드신 거 잘 만드셨는지 서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는 것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다 올리신 분들은 회의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질문 주시고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마치겠습니다.